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김연경 작가의 사람 풍경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인데요. 심리학 관련 정보를 제가 써니즈 구독자님께 댓글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신경 써주셨고 선물로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 풍경은 심리와 정신분석 관련 내용을 여행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내용 중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비밀 한 가지는 우리 대부분이 3살까지 형성된 인성을 중심으로 6살까지 배운 관계 맺기 방식을 토대로 하여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정신 분석가들은 인간 정신이 생후 3년에 이르기까지 60%, 6살까지 95%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5살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신 분석을 받은 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 정신을 설명하는 말인가 싶어 놀란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심리학을 주창한 제임스 매스터스는 참 자기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어머니도 없고 완벽한 자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참 자기가 생겨나서 독특하고 자율적인 자기에 통합되기 시작하는 생후 첫 3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겪는 어려움이 어린 시절에 사소했던 갈등의 잔재 때문이고 그 결과 창조성과 자율성, 성적 친밀감에서 경미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에서는 개인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직면하고 의식 속에 통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때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요소들은 대체로 성격의 어두운 면, 감정의 부정적인 측면들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생존의 위험이 오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억눌러 놓은 것들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상담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들은 억압된 무의식을 상처 입은 내면의 어린아이로 비유합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찰스 셀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라는 책에서 그 아이를 성인 아이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자인 휴 미실다이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어린 시절을 내재 과거 아라고 표현합니다. 분석 치료에서 무의식을 의식 속에 통합한다라는 이 말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 내재 과거 아라 부르며 내면의 아이를 성인이 된 자신이 보살피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휴 미실다인의 책에는 그 방법이 3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과 그 감정이 어린 시절에서 발단되었음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서 떼어버릴 수 없듯이 그러한 감정들 또한 우리 자신의 일부임을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몇 가지 제약을 가함으로써 어린 시절에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거나 능력 발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힘겨운 일이기에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며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는 성을 포함한 사랑, 돈을 포함한 현실적 삶을 관리하는 능력, 생을 활기 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놀이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일 겁니다. 로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대 유적과 중세 문화와 현대 문명 사이를 몇 걸음 차이로 지날 때면 우리 정신에 대해서도 그 도시처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해 환한 햇살 아래 드러내듯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까지 끌어올리고 고대 유적 때문에 지하철을 더 많이 건설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듯
무의식 때문에 생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바로 그 유적들을 자원으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을 자원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 지하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대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부에도 감히 접근해보지 못한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보통 의식과 무의식을 빙산에 비유하는 내용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대 유적에 비유함으로써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무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무의식을 의식 속에 통합한다는 말은 불교에서 견성 후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는 말처럼 교회에서 구원받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정신분석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게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인데요. 두려움은 눈앞에 위협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귀신의 집 앞에 서 있거나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는 거죠. 불안은 눈앞에 위협 대상이 없는데 상상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귀신이 나오면 어쩌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쩌지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각과 상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불안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즉, 불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심리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병리적 현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억압, 억제, 투사, 상징화, 부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고대 유적을 발굴하듯이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